안녕하십니까 쏠쏠TV 구독자 여러분, 한 권으로 끝내는 정치테마주의 저자 김종혁입니다. 정치테마주 정말 어렵죠. 주가는 불안하게 올라있고 가능성과 뉴스에 따라 마구 오르내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야 각 진영별 지지율 1위, 그리고 둘째,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한 가지만 고르자면 바로 선거철에 움직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은 언제 매도할까 고민할 때지 절대로 들어가실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시점이 되면 정치테마주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천정부지 올라버린 주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버린 주가를 보고 이제 막 관심이 생겨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얼마 안 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끊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형 선거, 즉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움직이시면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한 번 1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후보로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마주가 오랫동안 장기 급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대형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바뀝니다. 아무리 1위 후보라 할지라도 대형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레이스에서 기존 후보가 이탈하고 새로운 후보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거 직후를 공략하는 것이 정치 테마주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대 대선을 돌아보겠습니다. 19대 대선이 끝난 시점에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왼쪽 수직선 끝이 19대 대선 다음 날이고요. 오른쪽 끝이 7회 지방선거 다음 날입니다. 아직 다음 대선이 5년이나 남았는데 주가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재명 테마주는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올라서 지방선거 2달 전 선거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때쯤 폭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선거철 매수가 너무 늦고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차기 대선 여론조사가 잘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다음 대통령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재명이 지지율 1위 후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 직후라는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7회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를 볼까요?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역시 왼쪽이 7회 지방선거, 오른쪽이 20대 총선 다음 날입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첫 정기 여론조사 발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날이 이낙연이 두 번째 정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여권 1위를 차지한 날입니다. 지지율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점차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쥐어 나가면서 주가가 총선 즈음까지 함께 급등하고 있죠. 이번에도 동일 기간에 황교안 테마주를 보시죠. 이날이 리얼미터의 첫 번째 정기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차지한 날입니다. 그 이후 입당 그리고 당대표 선거라는 사건을 거치며 주가가 계속 상승해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경우 지지율이 처음과 크게 변하지는 않아서 주가 횡보 기간이 다소 길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버텨주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총선 직전이 되니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이죠. 당시 시장은 코로나 폭락장까지 더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들어가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성적인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전 선거가 끝난 시점을 공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총선이 끝난 직후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테마주인데요. 총선 결과 야당이 크게 패배합니다. 그로 인해 야당 선거를 지휘했던 황교안이 이탈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윤석열이 황교안을 대체할 야권 후보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전에 이날 윤석열이 여론조사 야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체 후보로 주목받을 확률이 컸죠. 이날 1위를 찍자마자 주가가 움직이며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죠. 2주란 기간 동안 상한가 5번을 포함해 4배 이상 주가가 오르고 기존 주가로 회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때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내긴 어렵죠. 하지만 실제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매수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캐치해야 하는 거죠. 첫째, 한 번 1위를 찍어봤으니 다시 주목받는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둘째, 윤석열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바로 이 종목이 제일 먼저 오르겠구나. 결국 총선 완패로 황교안이 이탈한 시점부터 윤석열이 대체 후보로 주목받으며 총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장기 급등해 나갔습니다. 다음 차트는 역시 동일기간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재명이 슬슬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재판이 걸려 있었죠. 결국 총선이 끝나고 재판이 다가오며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1위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아니라 선거가 다 끝난 후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만 있었을까요?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안철수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당시 안철수는 본선에 나서진 못했지만 막판 돌풍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에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이후에도 똑같아요. 6회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2017년에 김무성 테마주입니다. 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당대표인 김무성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여권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이 기간 동안 김무성 테마주도 함께 장기 급등해 나갔죠. 그런데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패배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무성이 대선 레이스를 이탈했고요. 그리고 이를 대체할 후보로 반기문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반기문도 그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이었죠. 이때도 반기문 테마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총선 패배로 대권 레이스를 이탈하자 본격적으로 반기문 테마주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승리했던 야권의 1위 문재인 테마주 역시 총선 이후부터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이 끝나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기간, 즉 5년에 걸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바뀐 정치 테마주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앞으로 있을 21대 대선 레이스까지는 이 트렌드가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선거철이 돼서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더라도 안전하게 다음 선거를 보세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누가 이기고 졌는지, 패한 후보가 있다면 누가 대체할 수 있을지 지난 여론조사들을 보는 겁니다. 맞추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후보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1위를 차지한 후보의 테마주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추격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지율 1위는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마주도 장기간 상승하거든요. 주가를 올리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뒷받침해준다면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또한 정치 테마주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테마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탈행위로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고요. 안희정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폭락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지고 오르던 주가가 2017년 12월 19일 불출마 선언으로 급락합니다. 그리고 미투 사건이 터진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하죠.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찍 매수해서 매입 단가를 최대한 낮춰놓으시는 거예요.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매입 단가를 선거 직후 수준으로 낮추신다면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출마 선언을 한 전날 매도하셨어야죠. 대선 직후 빠르게 매수했다면 이때 폭락하더라도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기 좋은 시점과 어떤 후보의 테마주를 사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매매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